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로의 사형마에 대해서 한번 PP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츤드레의 원조 루이즈는 2026년도에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서브컬처를 뒤흔든 그 이름 츤드레의 원조 루이즈 프랑스워즈.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츤드레의 전설 루이즈가 만든 정의. 2006년 라이트노벨 원작 애니메이션 제로의 사형마가 방영되면서 하나의 캐릭터 유형이 서브컬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루이즈 프랑스와즈 르 블랑 드라 발리에르인데요. 길죠? 귀족 출신이라 그래요. 튼튼하다가 데레데레해지는 이중성. 루이즈는 이 공식을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구현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냉담한 뒤에 숨겨진 진심이야말로 팬들을 사로잡는 핵심이었다. 차갑고 도도한 겉모습. 그리고 데레데레하다고의 그 질투, 의존, 고백. 숨겨진 진심의 폭발. 그래서 극단적인 튼과 폭발적 데레가 합쳐져서 2006년대 최강의 히로인으로 등극했다. 자, 다음. 폭력인가 사랑인가. 루이지의 애정 표현을 2026년의 눈으로 다시 보면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 채찍질과 복종 강요. 사이토가 이 세계에 소환돼서 이제 루이지가 사이토를 개라고 부르면서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게 당시엔 개그였지만 지금은 신체적 학대죠. 그리고 이게 아니 남자 주인공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비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폭언과 자존감 공격. 평민 주제를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루이즈. 지속적인 비하 발언은 현대 기준으로 언어적 가스라이팅 패턴과 겹친다. 이제 평민 주제라고 하면서 사이토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도 이제 같이 못 자게 하고 그 어디 구석에 이제 지푸라기 깔고 자거든요. 바닥에서. 그리고 세 번째, 집착과 감금. 사이토의 행동을 감시하고 다른 여성과의 접촉을 폭력으로 응징. 통제적 관계의 전형적 구조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렘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 루이즈 외에도 이제 다른 히로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히로인들과 이제 대화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면은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자, 다음. 시대가 바뀌면 읽기도 바뀐다. 같은 장면 다른 해석. 2006년 팬들이 귀여운 질투로 받아들였던 루이지의 행동들은 2026년 시청자에게는 적신호로 읽히기도 한다. 이것은 작품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시대의 거울이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 루이지의 행동은 시대의 산물로 용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문제인가? 자, 사이토의 생존 전략입니다. 평범한 고등학생 히라가 사이토. 그는 이 관계를 어떻게 버텼을까? 이 세계 개의 심리학 사이토 분석입니다. 이제 맨날 루이즈가 사이토한테 코노 이누 이러거든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혼란, 저항, 낯선 세계에 대한 불신과 복종 거부. 처음에 이제 이 세계에 갑자기 떨어져서 이제 루이지와 키스를 하면서 사형마로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낯선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갑자기 이 루이즈라는 여자는 자기를 주인으로 따르래. 근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제 체념, 적응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수능과 감정적 동요.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루이지와 친해지고 이제 애정 관계가 생기니까 자아가 재정립되죠. 루이지를 지키려는 의지의 확립이다. 사이토의 여정은 단순한 남자 주인공 성장담이 아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낯선 세계에 던져진 인간이 권력 불균형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서사다. 일부 팬들은 그의 적응 과정을 스톡홀름 증후군의 애니메이션적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자, 사랑의 결말. 폭력 끝에 남은 것. 수많은 난관 끝에 채찍질, 폭언, 질투, 전쟁, 이별의 위기. 루이지와 사이토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해 결국 서로를 선택합니다. 원작 라이트 노벨은 두 사람의 결혼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결말이 주는 감동은 부정하기 어렵다. 고통의 총량이 클수록 결합의 무게도 무거워진다. 그것이 이 장르의 문법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서사는 하나의 위험한 메시지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폭력도 사랑이면 괜찮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굉장히 강압적으로 굴잖아요, 로이즈가 사이토에게. 이제 그러다가 미운정도 정든다고 이제 서서히 이제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마지막에는 이 사이토가 이제 자기의 원래 세계 지구로 돌아갈 기회를 얻거든요. 전투기를 타고 이제 지구로 돌아가는데 그걸 다시 돌아옵니다. 로이즈를 지키기 위해. 아, 나는 이제 이 세계를 버리고 로이즈를 선택하겠어 하면서 이제 지구를 떠나서 이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다음, 로이즈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 문화적 유산, 이후 등장한 수십 명의 츤데레 히로인들의 원형이다.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의 키리노라든지 토라도라의 타이가 등 이 츤데레 계보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비판적 유산, 츤데레라는 포장이 관계 내 폭력을 낭만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 팬덤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학술적 가치, 서브컬처 젠더 표현, 권력관계, 시대별 수용 방식 연구의 최적 테스트로 꼽힌다. 그리고 감성적 유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루이즈를 사랑하는 팬들은 존재한다. 감정의 진정성은 시대를 초월한다. 자, 다음입니다. 2026년 루이즈의 최종 판결, 사랑받을 수 있다. 역사적 맥락 안에서는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즐기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능한 시청자에겐 여전히 매력적인 캐릭터다. 그러니까 그 방방바라고 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으로 봐라.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는 이 캐릭터는 매력적인 캐릭터다. 그대로는 어렵다. 리메이크나 재방영 없이 원작 그대로라면 신규 시청자 유입과 현대 콘텐츠 기준 수용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고요. 결론은 루이즈는 사랑받아야 하는 캐릭터이기 이전에 분석되어야 하는 텍스트다. 그녀의 매력과 문제점을 동시에 직시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팬이 될 수 있다. 좋은 콘텐츠 감상이란 무비판적 수용도 무조건적인 비난도 아니다. 시대의 맥락을 읽으면서도 감정의 진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 여러분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이해 가능한가요? 루이즈의 폭력은 서툰 감정 표현이었고 결국 진심 있는 사랑으로 귀결됐다. 시대적 맥락과 장르 문법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폭력은 어느 시대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낭만화 자체가 문제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루이즈를 용어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2026년을 기준으로 단지하시겠습니까? 오늘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